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다. 이런 안건이 벌써 며칠 만에 10만 건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In 2014, 2015, four of them were accused of espionage on behalf of South Korea. Two subsequently in 2016, 2017 were defectors who were allegedly captured in China and brought to North Korea. It's quite surprising you're not aware of this situation.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에 대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을 잘 못했던 그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법안과 관련해서 아니 국민 억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무슨 국보법을 폐지하느냐. 지금 민주당과 일부 야당, 여권에서 제기된,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은 15명 이상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법안에 철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철회하는 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대북 인식과 정보가 매우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논란이 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억류돼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2014년부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즉 공직에 입문했을 때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이후까지. 근데 예전에 변호사 때 일도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다 벌어진 일인데 그걸 몰랐다?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하거니와, 더더군다나 얼마 전 순방 갔다 오면서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 그게 필요가 있냐?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다 뒤지고 우리처럼 휴대전화 다 보고 다 검색하는데 그런 거 날려보내서 왜 북을 자극하자는데 북한이 지금 인터넷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정보가 대북 전단에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게 아니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편협한 상태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는 사실상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인데, 이러다 보면 이 사실 국가보험 자체가 무력화되고 형해화되다 보면은 이 나라의 안보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꼭 진보, 그러니까 보수 가리지 않고 중도에까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거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춘 부의장. 물론 과거부터 이 이제 진보 정부에서는 진영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어느 때 얘기인데 아직도 국보법 따지고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 정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반대 청원이 벌써 9만 명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이게 휘발성이 강한 주제인데, 이렇게 정부 초기에 이 주제를 꺼내든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거 정부 발의도 아니고요.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포함된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론이나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물론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부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국보법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휘발성이 강하고 매우 아마 정쟁이 심하게 붙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 설득과 협의 과정이 저는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 안보의 특수적 상황, 그리고 이 예방적 처벌을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계속해서 국가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적죄, 간첩죄 있지 않느냐,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법이 가져야 되는 명확성이 불명하다.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국보법으로 사실상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 사실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건 국보법 폐지는 아무래도 저는 이 반공의 이념을 우리나라가 갖게 된 이 역사적 배경, 분단, 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은 아마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아마 논의조차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전쟁을 겪은 이후 세대부터는 적어도 사상의 자유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 조금씩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가 됐으면 논쟁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이거를 무조건 막 들고 일어나서 법안을 폐지하라, 철회하라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설득력 있는 국민 앞에 이건 안 됩니다라는 반대 논리를 앞세워서 이 법안을 한번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용 대변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인권 침해하고 사상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보법 관련해서 수사받다가 어떤 분들이 인권 탄압 받았죠?
그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주노총 간부라는 사람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7, 8년 형을 받았는데 그분이 100여 차례 넘게 북한 지령을 받았고요. 윤석열 퇴진운동, 그다음에 바이든 왔을 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행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국법법으로 수사해서 기소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금의 현실이 간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법법 폐지하면 간첩 말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나갔다 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러니까 좌파 쪽, 진보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헌법 3조를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영토 규정이 있는데 네. 북한과의 관계 교류를 위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런 법안 폐지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된 반대 청원 이야기 해봤고요.